네,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PI 지표가 꽤 괜찮게 나왔는데 네. 금리 인하 쪽으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 나오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는 굿뉴스가 또 하나 나와주면서 시장이 조금 빠지다가 다시 힘을 좀 내주고 네.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시장 어떤 키워드들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FMC 회의에 대한 거 간단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결론은 시장 분위기를 보면 뭐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사실 점도표가 예상보다는 낮게 어찌 보면 금리 인하 횟수 한 2회 정도로 수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악재가 좀 돼야 되는데 CPI 이제 물가가 좀 더 둔화되는 게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을 이제 좀 가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신고가,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총 1위는 누구?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자고 일어나면 시총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장중에 애플이 다시 한번 시총 1위 자리에 이제 등극을 했다가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리면서 상승폭이 이제 조금 둔화되면서 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시총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요. 아이폰 16에 대한 이제 기대감, 뭐 스펙을 떠나서 판매량이 확실히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건 강하게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 주가가 $200 넘어서서 어저께 사상 최고치 찍고 오늘도 장중에 5%가 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뭐 네. 이틀 만에 10몇 프로가 이제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뭘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결국 글로벌 기술 트렌드는 지금 AI가 주도하고 있구나. AI를 전혀 못 하다가 애플이 이제 AI 화두를 던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미국 시장의 퍼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우리 이제 서학 개미분들이 많이 애증하는 종목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조금 떠올려 보시면 저는 결국 테슬라도 이 AI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네. 오늘 또 뭐 그런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 5년 안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15배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모든 빅테크들은 지금 AI 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슬라 주가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AI 관련된 이슈에서 어떤 것들이 좀 편승될 수 있을지 요즘에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 결국 이것도 XAI라고 하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해 놓은 AI 기업하고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테슬라, 뭐 애플 그동안에 좀 뒤처졌던 종목들이 AI 이슈를 좀 띄우면서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예요.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저는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라고 봐요. SK 하이닉스 지금 5%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지겹고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단순히 비교를 해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지금 20% 올라오는 동안에 삼성전자 겨우 5%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줄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게 빠진다. 이런 구조로 자꾸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시면 제가 수혜주들 다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오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장 후반에 삼성전자를 조금 이제 어제 막판의 흐름처럼 감아 올리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양봉 마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를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제가 첫 번째 키워드에서도 결국 AI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사피온이라고 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AI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두 회사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어요. 네. 이게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통신사의 이제 오래된 이제 경쟁 기업이라고 하면 SK텔레콤하고 KT잖아요. 맞아요. 요 두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합병을 한다. 뭔가 이게 저가의 동침. 이걸 보면 AI 산업이 정말 그야말로 좀 빠르게 지금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모든 전 세계 시장 AI 반도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는 그나마 HBM 이 메모리 반도체 덕분에 거기에 이제 편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CPU를 뛰어넘는 NPU 이런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이 또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두 회사의 합병 최종적인 수혜주는
에이징랜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에이징랜드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 AI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이 좀 됐을 때 이 AI 반도체 설계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에이징랜드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두 회사의 합병 이슈 함께 에이징랜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어제도 제가 화장품을 짚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화장품. 어제 제가 한국 콜마라는 종목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김영민 매니저가 어저께 화장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다. 다 오른 게 아니고 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요거 말씀드렸거든요. 토니몰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네. 좀 드렸었는데 오늘 20%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종목들 지금 상단을 계속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매일같이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콜마 물론 한국콜마도 저는 추세적으로 강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국콜마보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중소형 화장품 종목 하나 또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리뷰를 오늘장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에이징랜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공략주 개념으로도 또 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또 내마녀의 날이잖아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내마녀의 날 사실 오늘 지금 오후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많다라고 보는데 뭐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또 이 금리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매냐 비둘기냐. 뭘 하나 이제 골라야 되는데 네. 오늘 FMC 회의 결과를 놓고 참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게 이제 매파적인 이제 성향을 보여준 거냐 아니면 오히려 좀 도비시아, 뭐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이제 보여준 거냐 이렇게 이제 논란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시장의 반응을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점도표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3% 가까이 급등했고요. 나스닥 지수 1.5% 올랐죠. 지금 선물 지수도 0.5에서 0.7% 가까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점도표가 하향 조정된 것과는 상관없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히려 강하게 좀 살아나고 있다. 특히 뭐 9월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올해 하반기 때 만약에 한 번만 금리 인하하고 끝난다면 올해 금리 인하 못했던 걸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렇게 네. 지금 다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저는 발언을 했다라고 봐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고용 시장이 이제 형성되고 있다.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걸 넌지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물가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3회 금리 인상을 지지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3개월 만에 한 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가나 고용 시장이 이제 동향에 따라서 9월 달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고 보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우리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하고 있다. 요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전망이 줄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그에 따른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 희비가 엇갈리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동안 바리스타가 편입했던 종목들 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아니 어제 편입한 두산 네.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또 한 번 맞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12%를 넘어가고 네.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으로 좀 대해볼까요? 하루 만에 이게 지금 12% 수익률을 찍고 있는데 목표가를 25만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24만 4천 원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 거의 뭐 목표가에 이제 근접을 했고 두산 이게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고 두산은 전자사업 부문 본인의 이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보다 시총이 훨씬 작고 시가총액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지분 가치에도 좀 못 미치는 저평가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도 막판까지 강하게 좀 올랐고 오늘도 여전히 좀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25만 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요. 27만 원, 뭐 30만 원 정도까지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짧게 수익 챙기실 분들은 25만 원,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27만 원, 뭐 오늘도 저는 두산은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크게 오르긴 했지만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내다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산만 어제 오늘 급등한 게 아니라요. 네. 한미반도체도 어제 오늘 급등했고 맞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수익률이 소개해 주시고 나서 지금 34%에 육박했는데 지금 좀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18에서 20만 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목표가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근데 이제 이 시간에 리뷰를 해드릴 때 한 17만 3천 원, 뭐 4천 원 이런 구간이었는데 어제도 제가 사셔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는 한 8.6%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 더 제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내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200 편출입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동시호가에 아마 한미반도체 이제 수급 변동이 좀 있을 거거든요. 기관들이 지금 보유 비중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좀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 200이 편입되고 나서 기관들의 이제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뭐 일부는 여러분들이 차익을 좀 챙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2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미반도체는 실적 컨센에 대한 상향 조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도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수주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HBM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캐파 확장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고 HBM3E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상 이제 한미반도체는 또 다른 이제 고객사가 늘어날 수도 있는 이제 구도기 때문에 뭐 그런 상방을 좀 열어놓고 본다면 뭐 2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가총액 20조 원짜리 장비 회사가 이제 생기는 와. 거예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와 견줄 수 있을 만한 장비 기업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신고가 경신했지만 상방 더 열려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원샷 스페셜 종목을 이번에 공개를 해볼 텐데 앞서서 화장품 종목 관련해서 후속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다 너무 높아요. 맞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이 시간에 토니모리를 할까 한국 콜마를 할까 하다가 조금 소심해져가지고 네.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00원 현재가로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 오르고 있는데요. 네, 12% 오르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마녀공장도 최근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오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한 시세, 한 28% 가까운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잖아요. 차트로만 놓고 보면 에이블 CNC도 굉장히 좀 비슷하죠. 최근에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주저앉았다가 전고점을 넘어갈 때 아주 좀 강하게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에이블 CNC 중소형주들은 여러분들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업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장품 기업들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정말 이제 뜨거운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주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거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생쇼에서 보니까 이제 막 고추장, 된장까지 지금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 좀 친숙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주 좀 쉽게 직관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미국 수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미국 현지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어제도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리뷰를 해드리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핵심은 결국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에이블 CNC도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블 CNC라고 하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브랜드 이름을 딱 얘기를 하면 아, 그 회사라고 하실 거예요. 미샤라고 하면은 그럼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퓨 요런 이제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고 중저가 제품군 라인업이 굉장히 좀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본과 미국 시장 쪽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유럽, 동남아, 중국 전 세계 38개국에 무려 4만 개가 넘는 매장에서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블 CNC도 해외 쪽에 이제 확장 전략이 실제로 좀 먹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뭐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액이 668억 원에 영업이익 51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지금 수출 지표들이 매달 공개가 좀 되고 있는데 미국 쪽 이제 수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이제 수출이 호전되고
반전되는 게 실제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에이블 CNC도 좀 후발주긴 합니다만 고점을 한번 강하게 뛰어 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8,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전고점 강하게 뚫어냈을 때처럼 이번에도 전고점 강하게 뚫어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를 해볼 텐데 전일 좀 핫했던 종목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좀 음봉을 좀 맞은 종목인데요. 네. 지금 현재가가 22,500원의 BH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애플 주가하고 좀 대응을 좀 해보면 사실 BH는 아직도 굉장히 좀 저평가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1위를 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애플 대표적인 수혜주 LG이노텍과 BH 이 두 종목은 애플의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애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논란들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급락을 했다가 또 어제는 애플이 신고가를 치니까 급등 출발했다가 오히려 상승폭을 많이 좀 줄이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고 나면 다시 한번 추세적인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워낙 가는 종목들만 가고 화장품이나 식품주들도 변동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또 쉽게 못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대응을 좀 한다라고 했을 때는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이런 이제 부품주들도 저는 괜찮은 대안이 좀 될 수 있다. 특히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됐을 경우에는 판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다. FPCB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이제 84억 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했거든요. 근데 2분기 때는 173억 원 정도. 그리고 아이폰향 매출이 본격화되는 3분기 때는 무려 영업이익이 560억 원 정도로 급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이런 변동성만 이제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다.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BH 주가가 5월에서 7월 달에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해요. 지난 7년 동안, 과거 7년 동안의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2019년 딱 한 번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5월에서 7월 요 기간 동안에는 BH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던 좀 통계적인 이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는 변함없이 5월에서 7월 달에는 BH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가치로 봤을 때 접근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BH 오늘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알찬 정보 많이 제공해 주셨네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